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1기 신도시 지역도 서울 지역과 똑같이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2007년도에 역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012년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도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또 역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락하기도 하고 또 보합을 유지하다가 결과적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이 지난 2019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6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1기 신도시 건설 배경은 수도권의 주택 부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도 주택이 없는 사람이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주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당시 1989년이죠. 1989년도에 지구가 지정되어서 총 5개 지구입니다. 5,019만 1천 제곱미터에 약 29만 호가 주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의 공통적인 부분은 우선 1시간 이내에 서울로 접근이 가능한 서울 중심 20km 이내에 위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성남의 분당, 고양의 일산, 안양의 평촌, 그리고 군포의 삼본, 그리고 부천의 중동 등에 건설되어서 1992년도부터 완공이 된 바 있는데요. 이때 제1기 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당연히 주택가격은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을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입주 초기에는 말이죠, 자족 기능이 부족해서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드타운화 되는 경향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라든가 대중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기 신도시의 성남,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기 신도시 성남 지역이 되겠어요. 성남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샛별마을의 동성아파트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용 면적은 84.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축연도가 역시 신도시가 1992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생기지 않았습니까? 2006년 10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6억 4,600만 원이 갔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2013년 11월에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6, 7년 사이에 38%가 하락했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그러면 2013년도 역시 저점을 찍고 6년 동안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8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6년 사이에 123%가 상승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 5억 7천만 원 가던 것이 8억 9천만 원까지 상승했으니까 무려 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1기 신도시 지역에서요, 6년 동안 123%를 상승한 지역은 오로지 분당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마주동 강촌마을 동아아파트인데요, 역시 신도시로서 1992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전용 면적 역시 84.96제곱미터인데 2006년 10월에 5억 9,400의 초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 8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무려 48%가 하락을 했고요. 2013년도에 저점을 찍은 후 2019년 12월에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6년 사이에
68%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당시 4억 3,500만 원이었는데 5억 2천만 원에 상승했으니까 뭐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도시라 하더라도 분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서는 강남권을 진입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아무래도 일산에서는 전철이라든가 광역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좀 다릅니다. 자, 안양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입니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 우성아파트가 되겠는데요. 2006년 11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전용 면적이 132.69제곱미터인데요. 좀 면적이 큰 편이죠. 10억 4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1993년이 되겠고요. 그런데 2013년 11월에 5억 4,5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48%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 9억 원까지 다시 상승해서 회복이 돼서 6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7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2019년 11월에 9억이 됐으니까 2년 8개월 동안에 역시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수도권 지역은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락폭도 그렇고요. 자, 다음은 군포시에 있는 산본입니다. 산본 신도시. 군포시 산본동 극동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은 89.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갔습니다. 이 산본에 있는 아파트는 건축 연도가 1993년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인데 2013년 5월에 3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1%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4억 5,500만 원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역시 47%가 상승했고요. 2017년 5월에는 4억 1,500이었는데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한다면 9%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군포시 산본에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이지만 좀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중동입니다. 중동 미리네 마을 롯데2 아파트가 되겠는데 전용 면적은 84.99제곱미터고 2016년 12월에 3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건축 연도는 1993년이 되겠고요. 그런데 2013년 2월까지 3억 70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좀 적기 때문에 하락폭이 20%밖에 하락이 안 됐죠. 그리고 2019년 12월에 다시 4억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61%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시 중동이니까요.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억 4,900만 원이었던 것이 2019년 12월에 4억 9,500이 됐기 때문에 4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서울 지역을 집값을 알려드렸는데 지난 서울의 강남 지역은 6년 동안에 최저 29%에서 49%까지 하락했습니다. 2007년부터 13년까지. 그리고 서울 지역은 6년 동안에 상승은 최저 114%에서 최고 236%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기 신도시 지역은 6년 동안에 최저 20%에서 4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6년 동안에 상승한 것은 최저 47%에서 123%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한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이 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훨씬 더 상승폭이 높다는 것이 되겠죠. 자, 제1기 신도시 지역에서요. 서울 강남권과 근접한 지역은 역시 분당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역시 분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 한 번 꺾인 집값은 6년 정도 조정이 있는 것이 바로 통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집값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말이죠. 수원이라든가 용인, 수지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승 무도가 그렇게 오래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향세에 접어들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집값 움직임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앞으로 시대는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말이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단기 차익을 얻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20%가 인상돼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 상승률이 50% 이상이 되어야 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사실은 뭐 20% 인상돼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단기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위험 요소가 수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에서 투자해서 최소한 5, 6년 정도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뭐 비과세 되는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과거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 4년이나 또 4, 5년 사이에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재테크를 많이 했다고 봐요. 뭐 사실 우리나라 헌법 말이죠, 14조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거 이전을 말이죠, 한 3년에서 4년 텀을 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고 양도 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을, 또 앞으로 전망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또 저점에 집을 사가지고 또 고점에 처분하는,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 서울의 중위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중간 가격이 9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뭐 가격이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 아파트가 뭐 15억이 되고 20억이 되었다. 가격이 올라가서 장부상의 가공익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분해서 여러분이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뭐 재투자를 목적으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부상 가공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강남 상구 고가의 주요 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 하게 되면 뭐 대전이라든가 대구, 광주가 되겠죠. 대도시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중 교통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군 수요가 있는 곳이 이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간선 급행버스가 유행이잖아요. BRT를 지금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GRT라든가 SRT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교통 호재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바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곳도 역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전원주택이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미래에 또 전원주택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죠. 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낮았던 아파트 단지 지역도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직장과 거주가 가까운 곳입니다. 특히 상업적이라든가 상업적인 일반 상업적이라든가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근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 그리고 주상복합이 있는 아파트 지역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당히 유행이었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또 주상복합이 또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축 단지, 신축 아파트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볼까요?
강남 도곡동에 타워 페리스가 있는데요. 그게 2003년도 삼성물산에서 분양한 건데 그 당시는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는 상당히 이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전혀 투자 가치가 없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